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보도하는 걸 보는데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니파 바이러스 비상 해서 치명률 최대 75%, 코로나보다 50배 치명적이다 하면서 마치 공포에 떠는 한국, 이런 자극적인 멘트를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려고 클릭을 자꾸 유도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두려워서 또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거나 또는 많이 신경 쓰실까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서 오늘은 영상을 켰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니파 바이러스가 뭔지 아마 요번에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다 있던 것들인데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뒤늦게 발견했다든지 또는 관심이 이제서야 생겼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라고는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발견한 게 1976년도입니다. 이건 체액 전파인데 이것도 역시 치명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예전에 또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서 이런 병이 걸렸다고 보기는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다 묻혔고요. 그 다음이 원래 순서로 따지면 1998년도에 처음 발견했던 그게 바로 니파 바이러스예요. 벌써 오래됐다는 얘기죠. 연도로 따지면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 옛날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동남아 지역에 박쥐하고 돼지를 통해서 전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 중에 하나로 그때는 찾아졌는데, 근데도 묻혔죠. 그 이유는 치명률은 높은 데 비해서 전파력이라든지 감염력이 되게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내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스가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메르스가 유행했는데, 이 두 가지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계열입니다. 요게 좀 변이를 일으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유행을 했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생했던 바이러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거에 대해서 사망하는 인원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서 독감하면은 별로 손 안 떨죠. 독감 예방접종도 해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저는 기능의학자로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더 회의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필요한 분들은 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제가 안 하는 걸 환자한테 하라고 제가 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겨내는 게 가장 좋은 면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 면역이 건강한 상태에서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는 몸을 만들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면역 시스템이 가장 건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백신을 넣어준다, 이거는 이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잘 만들어진 거라면은 그렇게까지 부작용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아닌 분들도 많죠.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별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저는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백신 이후에 고생하는 분들을 주로 많이 보잖아요. 왜냐면 힘드니까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저는 백신 이후에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신을 자꾸 싫어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오랜 연구를 거쳐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쓰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고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빨리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을 다 감안하면서 국가에서는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제약사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마치 제약 산업이 발달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겠죠, 이걸 통해서. 그리고 합법적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는 허용 범위 안에서 썼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어떤 현상 속에서 우리는 백신을 접하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걸 좀 떠나서 일단은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독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니파 바이러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해마다 독감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를 한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깜짝 놀라실 건데요. 해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60만 명 이상이에요.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입니다. 엄청난 인구죠. 근데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에 사망했던 사람 누적자 수 해봤자 400명도 안 돼요. 근데 그 정도 죽었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손 떤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죠? 무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독감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은 0.01% 밖에 안 되는데 사망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감염자가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그 감염된 거에 의해서 그 중에서 0.01%만 사망에 이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만 명에서 65만 명이 죽은 거니까. 근데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40에서 75%다. 이렇게만 보면 되게 위험한 병 같잖아요. 근데 실제 감염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넘게 누적 사망자 수가 400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지도 않을 건데도 있을까봐 걱정하면서 얘가 전파되기 시작해서 감염되면 어떡하냐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30년 동안에 감염돼서 죽은 자가 400명밖에 안 되는 그 질환이 갑자기 뭔가 변이를 일으켜서 전파력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제 어폐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어떤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게 어떤 질환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균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내 몸에서 병인으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을 유발한다고 할 때 이게 결국에는 질병 감염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감염력이 실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을 1.2에서 1.8로 잡으니까 한 명이 감염되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1.2명에서 1.8명이 더 생긴다라고 보는 건데요.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0.8에서 0.3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때문에 그 다른 한 명이 생길 확률이 거의 더 떨어지죠. 0.3명밖에 안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로 인한 감염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망률도 치명률도 줄어드는 거겠죠. 근데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니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떤 병이든지 건강하신 분들, 면역이 좋으신 분들은 얘를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고 걸리더라도 스스로의 면역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그러면 점점 더 이런 인수 공통 전염병이 더 많이 창궐하고 있을까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이해가 될 건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양의 생산을 위해서 집단 사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케이지에 가둬놓고 스트레스 막 줘가면서 GMO 사료에다가 건강하지 못한 식재료를 먹여서 빨리 키우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면역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도 면역이 떨어지니까 집단적인 어떤 감염이 더 많이 진행되고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변형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인수 공통 전염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내 스스로의 면역을 높이는 비타민 관리를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거나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거의 한 15년 넘게 지금 독감 접종을 해본 적이 없고 저희 가족들도 지금 맞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저는 지금까지도 거의 잘 지내고 있고 독감도 제 기억에는 포항 와서 한 번도 감기를 해본 경험이 지금 내 기억에는 없거든요. 지금 포항 온 지가 벌써 9년이 넘어가는데 그 얘기는 내가 면역 관리를 잘하면은 걸릴 수는 있는데 내 몸을 지배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되지도 않을 거고요. 또 면역이 잘 스테이블하게 관리가 되면은 이 면역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으로 진행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자가면역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는 그 면역이 스테이블하게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면역이 뭔가를 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면역 물질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면역으로 진행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게 현대인들인 거죠. 그렇게 따지시면은 요즘 TV에서 얘기하는 또는 유튜브나 이런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막 두려워 떨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또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저것도 또 이제 예방접종을 만들어 가지고 또 접종하라고 막 권유한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또는 이거를 방어하는 기전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제약사가 만든 여러 가지 백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면역으로 이겨내는 쪽으로 몸 관리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면역이고 또 추후에 또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얘를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쪽이 더 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